부동산 가이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4월 이제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따져보면 4분의 1 정도는 지난 거 알고 계세요?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미분양 물량은 조금 많이 줄었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좀 바닥을 치고 턴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 오늘도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저희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시면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 저에게 물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797-0300번 문자 번호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저희 매일 하는 거 오늘도 할 거예요. 뉴스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했던 부동산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키워드 3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전세난 심화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서 30대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0대 매수층 증가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위 볼까요? 최근 2, 3년간 미분양 사례가 많았던 서울 강북권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접수되어 있네요. 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30대의 매수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에서도 뭐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보통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이 40, 50대가 사실은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0대 연령층이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신규 분양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워낙 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30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결국 이 매매로 전환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령별 비중 변화라는 부분으로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본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40대가 가장 이제 많이 주택담보를 쓰고 있죠. 34%. 근데 40대, 50대, 60대 공이 똑같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39세 이하가 30대가 22.7%로 해서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큰 변화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대 시중은행 잔액 증가율이죠. 그런 어떤 주택담보대출금이 39세 이하가 이런 식 23.6%나 증가를 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 기존 어떤 실거주 또 어떤 실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40대, 50대의 변화가 오히려 또 감소했다는 부분이 된다면 일단은 나중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30대도 줄고 40, 50대도 더 줄 가능성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분양시장이라든지 과도한 전세금 때문에 이렇게 좀 부풀어진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너무 이렇게 가계대출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냐 싶기도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조금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점검을 해드렸고요. 다음 키워드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서울 강북권에 있는 분양 물량이 이제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 분양시장이 강북권으로도 조금 들썩들썩한 분위기가 옮겨져 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분양시장 하면 전부 다 다 화랑 같은 분위기로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쪽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올 3월에 대한 강북권의 거래량 상승 지역을 보면요. 서울 평균이 거래량이죠. 이제 38.3%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예요. 예. 서대문구 뭐 78.5%, 성북구 62% 이런 식으로 강북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되면 일단은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양되고 있는 물건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강북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급 대비한 어떤 수요자들의 거래량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강남에 대한 재건축 시장으로 또다시 입주돼야 될 물량들이 많게 된다면 예. 이건 또 이렇게 역전이 되겠죠. 물량이 많아서 저기 서대문구는 70%가 넘은 것처럼 이제 뭐 네. 물량이 많으니까 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는 이것도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에 차지하고 있는 신규 분양되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뉴스 통해서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치와 실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1번 뉴스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 1번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안심전환대출이 9일 만에 34조 원 판매라는 기록을 남기고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호평과 호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이 남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대출 상품이 이제 판매가 됐어요. 1차는 정말 소강리에 이제 마감이 됐고, 2차는 조금 기대 외에는 못 미친 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평가를 내려본다면 대표님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 일단은 그 서민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좀 꾀한 이런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안심전환 대출 판매 결과라고 본다면 일단 1차분으로 해서 3월 24일에서 27일 또 2차분으로 해서 각각 3월 말에서 이제 3월 3일 건데요. 한도는 20조로 각각 했는데 일단은 그 판매 금액이 거의 20조를 됐는데요. 2차분 같은 경우는 14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달이 됐죠. 그래서 2차분에 해당되신 분은 전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제 평균 대출액이 지금 이제 1억 500만 원 선이었었는데 9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서민들 위주의 그런 부분까지 흘러 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얼마만큼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이렇게 기존 대출을 좀 바꿨냐 이렇게 생각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막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우리 강의 세미나 오신 분한테 안심전환 대출 바꾸신 분 하니까 한 번도 손을 안 드세요. 자, 그래서, 네. 미안하다. 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나 또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없을 텐데, 특별하게 안심대출이라는 부분이, 많은 어떤 정서상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또 않은 부분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그 지금 기존에 그 어떤 고정금리 대출 또 저리로 나가는 대출이 이제 변동금리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가는 게 통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6%대로 해서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3% 초반대거든요. 그런 거에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계기는 마련된 거는 맞지만 일단은 이거에 따른 그 금융권 내에서도 진통은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안심전환 대출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볼 땐 심리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를 한번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견을 해본다면 한 번쯤은 더 한번 남은 금액 갖고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이왕이면은 거래량이 늘어가는 또 이거로 인해서 전세금에서 또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지에 의해서 전세금이 좀 눌러지는 그런 효과를 참 발휘하는 일부의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뉴스들 지난 한 주간 핫했던 뉴스들 체크를 해드렸어요. 뉴스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료 세미나 이용하시면 이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일주일에 2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무슨 세미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일단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까 이제 1분기가 지나고 4월이 네, 되고 시간이 날은 참 빨라요. 따뜻해지고요. 네. 예, 시장은 뭔가 모르게 조금 꿈틀대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게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신 분들 보면은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정말 비수기 때도 오셨고요. 최근에도 오셨고 또 오늘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 궁금증 해결은 어쨌든 간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인데 결국 이제 세미나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일단은 저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요. 꼭 부동산이라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냐, 내가 뭐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시장이 궁금해서 좀 탐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좀 날씨가 좋을 때는 좀 많이들 오셔서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낮 12시 30분에 세미나가 열렸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하신다면 그 안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내용들이 다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질문 접수 받을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좀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요? 죄송해요. 네. 네. 이제서야 연결을 시켜드리네요.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제가 이번에 센트라스 예. 분양권을 이제 당첨이 됐더라고요. 정말요? 센트라스가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거기 완심리 3구역. 네, 네. 상황심리 여기 있는데 바로 네네. 붙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제가 24평짜리 59A형을 예. 신청했는데 한 30세대인가 36세대라는 사람도 있고 26세대라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은 이자고 물제라 이러는데 예. 분양금이 그게 보니까는 5억 1,100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이걸 할 만한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일단은 뭔가 당첨됐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제 또 고민 시작인 거잖아요. 체크 네, 좀 네, 해드릴게요. 고민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네. 지금 이제 3구역이죠. 네, 네. 이제 상황심리 이제 센트라스에 24평을 당첨을 받으셨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네. 한다면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기분 좋게 입주를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일단은 항상 공급량이 문제인데 24평에 대해 희소 가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여기는 이제 1차 뉴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네. 분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네. 자, 조금 네.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쪽 왕십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네. 사실 부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1차라든지 네. 2차라든지 이제 이렇게 3차 이제 3구역 같은 경우 네. 전체 다 해서 지금 5천 세대가 넘는 이런 입주 네. 물량 같은 경우는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인근에 있는 어떤 수요층들을 끌어당기기는 굉장히 조금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주 성향이요. 네. 이쪽에 금호 옥수부터 해가지고요. 네. 또 약수라든지 뭐 중구 신당동이라든지 또 이 또 행당동이라든지 멀게는 답심리 전농
동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그 왼쪽에 위치한 어떤 그 업무지구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강남하고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변이거든요. 네. 자, 그런 지금 2호선이라는 교통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게 이렇게 이 근처에서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네.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네. 이쪽에 이제 그 재개발 또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역하고 먼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새로 입주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네. 금액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근처에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이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로 본다면 네. 이 네. 금호역부 근처에 보면은 지금 옥수동에 위치한 이 새 네. 아파트 있죠? 네. 옥수 그 12구역하고 13구역 이제 재개발돼서 리버젠하고 또 이편한 세상이 리버젠은 이미 입주를 했고 이편한 세상은 입주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25평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넘어요. 엄마야. 예, 6억 그래요? 초중반이고 전세금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비율도. 자, 그 거기가 얘기는 여기, 지금 거기가 여기보다 좀 부천이죠. 예, 아무래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5천 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 그런 수요층들에 대한 몰림 현상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저 멀리서 또 이렇게 전농이나 답심리가 여기보다는 가격은 떨어지지만 좀 더 네. 좋은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이 얼마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욕심은 내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뭐 한강 조망이라든지 또 이 3호선을 이용한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열세라는 거는 현실일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일단 당첨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자랑하러 지금 방송에 아니, 참여하신 거나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애초에 저는 몇 번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집이 있는데 그걸 팔고 다음에 갈 가치가 있는지 그걸 제가 부산에 집을 팔고 그리 갈 가치가 있는지. 네네네. 가치가 그래서- 있어요. 아, 그래.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집값 네. 상승분이 지금 거의 네. 절정에 차 올라 있거든요. 예.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시점이 2010년, 11년부터 반대적으로 부산 네. 쪽은 가격이 좀 올라서 있어요. 예, 좀 올랐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미 절정에 차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서울 수도권처럼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예,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 먼 장래로 봐서 서울 중심부가 좋냐, 그래도 부산이 좋냐라고 한다면 서울 이렇게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기분 좋게 들고선 입성을 하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그게 이자 우불제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자를 우불제로 하죠? 그거는 무슨 뜻이 있나요? 이제 분양받으신 분께 요즘은 이제 혜택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이자를 이제 나중에 감당하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그게 좋은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혜택이에요? 예, 그렇게 전 기분 좋게 이렇게 예. 입주 때까지 아유, 기다리셨으면 예.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연락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락이 좀 늦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저희 금천구청 옆에 네네. 군부대가 있었던 데가 없어지고 거기 그 롯데캐슬 3차로 분양해요. 예. 내일 하는데 1순위 신청을 해보려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한테 이쪽 지역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듣고서 내일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아,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네요. 이은환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질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은 분양을 받으신 거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분양을 신청을 하면 어떠냐? 네. 라고 네. 했어요. 자, 네. 그럼 전망을 통해서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그 분양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 예. 자, 우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쪽 지역이 금천구청역 앞쪽에 있잖아요. 네네. 지금 한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이미 네. 1차하고 2차가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각각 한 2.3% 그리고 1.57% 그 2.3대 1, 그 1.57대 1로 예, 예. 분양이 됐어요. 예. 그런 상태에 지금 3차가 됐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제 그 향후에 그 분양 물건들이 그 늘어나지 않는다는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분양 물건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따라서 여기서 미분양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네. 1대1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여기가 평당 분양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470만 원 정도예요. 3.3제곱미터당. 네. 자, 그러면 향후에 가치가 있냐? 제가 분양받으라고는 하는 이유는 이 예. 근처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예.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면은 그 저쪽 광명에 위치한 그 소화동에 위치한 아파트들 있죠. 여기 네네. 한 4, 5년 차 된 아파트들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 대략 시세로 따진다면은 평당 한 1,200, 300에서 1,200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위치한 그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가 분양된 금액들이 1,200만 원대 분양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는 더 비싼데 이거보다 네. 더 가격이 좀 비싼 데는 어디냐 한다면 7호선 주변에 광명에 있는 철산역 주변에 있는 재건축된 아파트들 여기가 대체적으로만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가 지금 1,470만 원대라고 한다면요. 입지적인 면에서는 이쪽 철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쪽보다는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은 이 근처에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 가 있는 대부분의 시선을 주목받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금천구청역이라는 1호선 주변이라는 거 하고요. 그 근처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프라가 구축되는 여러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네. 모이게 되면 4,5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입주가 되는데 그때 돼서는 향후에 이쪽을 통해서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신안산선의 개통도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모습에서 봤을 때 1470이 과연 이쪽 현재 모습에서의 철산역 주변에 있는 한 1,600만 원대에 있는 금액하고 좀 비슷해진다면 여기마저도 잘 들여다보면은 한 1,600만 원 선까지도 좀 가격이 올라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론 이 근처라는 아파트 시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 근처의 아파트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달려드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보면은 이 구로하고 가산에 대한 지역 거점에 대한 어떤 그 도심 기본계획에 대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꼭 이 근처에서 서울로서의 출퇴근 이런 쪽보다는요. 현재 있는 모습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로서도 충분히 이쪽에서의 수요가 몰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분양 신청을 해보시고 당첨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입주 때 전까지 혹시 실입주라면은요. 이왕이면 소형 20평형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이쪽 네. 분위기는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만약 당첨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입주 때까지 다만 얼마라도 피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꼭 입주를 안 하신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피를 받고 매도하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내일 기분 좋게 해서 꼭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행운을 빌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 궁금증 해결을 해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받을게요. 매물에 대한 정보 여기로 전화주시면 얻어갈 수 있고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대표님께서 오늘 어떤 매물을 가지고 오셨을까? 일단 열어볼게요. 양팔석 대표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요즘 그 9호선 전철 라인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반포동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한국 미래 경제 창조의 핵심 축,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올 가을 신문단선 연장 노선에 혜택을 입게 되면 이곳 반포동에서 전철로 약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값을 유지하고 있는 반포자의 바로 옆에 있는 위치, 바로 서초구 반포동을 소개합니다. 네, 반포동 잠시대 한번 가볼 거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볼게요. 이번에도 역세권 매물 준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강남권 핵심 지역 가볼 텐데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8호선 석촌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석촌 역세권은 9호선 연장선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제1롯데월드타워라든지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남 중의 강남 지역, 바로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9호선 연장선 개통의 후광권을 바로 얻고 있고요. 바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역삼동이지만 생활권은 바로 삼성동입니다. 따라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투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은요. 박일권 대표께서 준비하신 송파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5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을 내다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듣기 전에 일단은 키워드, 그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갈게요. 대표님, 뭘 꼽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송파권이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석촌 역세권, 도보 4, 5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3단계 구간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시에는 더블 역세권, 그리고 방위 사거리역까지는 도보로 불과 2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지역이다. 뭐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주변에
많은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 도보로 1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롯데 제2롯데월드 타워를 걸어서 이용할 정도고요. 바로 송파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송파권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정 법조타운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은 지난달에 개통이 됐고요. 앞으로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드디어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9호선 연 3단계 구간 개통되면 석촌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되고요. 석촌 역세권 바로 위쪽으로 가시면 방위 사거리역이 생깁니다. 방위 사거리역 도보 2분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9호선 연장선의 개통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뭐 9호선 연장선뿐만 아니고 송파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라서 유입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정말 탄탄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뭐 전철 역세권, 교통 인프라 시설들, 또한 뭐 석촌호수라든지 올림픽공원이 워낙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들 잘 갖춰져 있고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지만요. 앞으로 많은 대개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 더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동안은 9호선 2단계 구간 이것만 계속 보다 이제 3단계 개통하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려오네요. 지금도 교통 입지는 정말 네, 훌륭하잖아요. 이거 네. 외에도 특징들 살펴주세요. 네, 송파권역에서 더블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에서 나가고 있지만 걸어서 10분대면 바로 제1롯데월드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롯데월드 타워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석촌호수와 한정거장 걸어서 10분대면 바로 올림픽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과 또한 9호선 연장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자연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송파대로는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송파 대로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 워낙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굵직한 것들 위주로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10분대면 바로 제1롯데월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지까지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안전검사 전혀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주춤할 때 투자해 놓으셨다가 제1롯데월드 타운이 개장된 후에 이런 호재들이 반영될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충분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9호선을 이용하시면 세정거장, 10분 안에 삼성동 한전부지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삼성동 한전부지의 개발 호재의 수혜도 바로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 블록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송파 방위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내국인뿐만 아니고 중국 관광객도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계속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트렌드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집값, 땅값, 임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만큼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송파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락시형 재건축 아파트, 주공 5단지 재건축 이주수요,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KTX 소역사라든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그런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내년, 후년, 앞으로 3, 4년 안에 모두 실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정말 중요하지만 얼마나 좀 잘 살게 안에 내부가 갖춰져 있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건물 특징 살펴주세요. 네,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업자가 시공하는 그런 매물들을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요. 일군 건설에서 시공하는 매물만 소개시켜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최고급 수입 내외장 마감 및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석촌 역세권, 싱글 역세권이면 향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층 중 4층에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고 3베이 구조로서 12평, 10평수 자체가 12평이 넘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만 공간 활용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 가능하시고요. 수입 브랜드, 내외장,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한센 브랜드로 마감하고 풀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뭐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또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냉장고 들어가고요.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고퀄리티의 다세대 투룸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시세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억 8천에서 9천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2억 6천만 원이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2억 2, 3천만 원, 그럼 실투자금 자체가 3, 4천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이상, 하한선이 9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차 기한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회사가 임차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특히 지방권에서 투자하실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다. 연간 수익률을 환산해도 그 9.5%는 거의 두 자릿수의 임대수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이런 안정적 높은 임대수익률뿐만 아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 호재가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세가 기준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3, 4년 안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가격대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매물 저희 다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거의 모든 매물은 거의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지는 확인할 수 있으시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 궁금점이나 답답함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 1군건설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견본주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입지도 정말 좋은지 확인하시고요. 샘플하우스도 보셔서 건물의 퀄리티도 검증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잔금 때까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 전해주시고요. 첫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노년역 도보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다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숙 대표님의 매물입니다. 한번 볼게요. 키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소액입니다. 그것도 3천만 원. 그냥 강남에 말뚝 박으시려면요, 이곳입니다. 바로 강남대로가. 이제 하루 유동인구만 100만 명이 인구에 집중되는 것. 빨대 효과에 의해서 신노년역과 강남역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과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축에 3천만 원으로, 그것도 3천만 원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월세 1년에 400만 원 이상, 즉 13%의 높은 임대 수익도 얻어가면서 3천만 원으로 묻어두는 그야말로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은요,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그 어느 것보다도 풍부합니다. 그 개발 호재는 좀 이따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집값이 뛰는 건 가장 무엇입니까? 개발 호재가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반영되는 개발 호재보다는 지금 당장 반영이 되는 개발 호재라야 명실공히 그 진정한 개발 호재인데 바로 1년 안에 가격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의 밭이다. 세 번째는요, 신반부의 재건축 이주수요. 바로 그 개발 호재의 하나 중심축인데요. 이제 6,200세대의 재건축 이주수요가 준비되고 있는 그 중심축 이주수요지의 최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어요. 반포동 매물인데요. 입지적인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변 지역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은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를 넘으면 바로 나타나는 노년역과 신노년역 사이에 있고요. 자, 왼쪽을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으로는 가장 비싸죠. 반포 차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30평대만 해도 14억 원대로 호가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높게 형성된 것은 주변의 생활 인프라라든가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신노년역 도보 7분, 노년역 7호선 노년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오셔가지고 항상 방송을 보시면요, 실제 그렇게 걸리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전철역에서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는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초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전철역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올 가을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즉 5개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있고요. 이곳은 컴팩트 시티로 2011년에 그야말로 개발을 진행하려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는 그런 미래가치의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포동에 이 잡히는 개발 호재도 살펴주셔야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네, 신반포 지역 강남발 전세 전쟁이라고 하는 23,000세대 중에 서초구에 6,200세대, 그 중에서 신반포에 5,500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5,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될 때 그 가장 큰 이주 수요지와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반포동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그 가치적인 측면이 뿐만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에 의한 지상 부분 상업지역으로의 종전한 그 가치를 바로 가지는 것이 현재 오시면은 지도를 보면서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아, 여기가 개발될 수밖에 없고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제기회복합지구, 물론 5년 뒤, 7년 뒤에 반영이 되는 개발 호재이긴 하지만은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강남의 중심축 우뚝 서게 되고요. 신분당선 착공입니다. 올 가을 바로 확정됐죠. 그랬을 때 이곳에는 강남 지하도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변에 가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자, 집값이 뛰는데 어떤 게 있죠? 바로 움직이는 말이죠. 자, 움직이는 곳에 올라타야 되는데 신반포 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 거기다가 신분당선 착공 뿐만 아니라 컴팩트 시티 개발, 이런 것들 전부 아우르는 것이 반포 지역인데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창조 경제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부지 잘 아지 않습니까? 걸어서 12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발 호재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로 위주로 있는 반포동의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보러 갈게요. 가을쯤엔 준공 완료된다고요? 네, 아마도 2015년 8월 말 내지 9월 초에 준공 예정인 총 16세대로 구성되는 5층으로 됐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5층, 원룸 풀옵션, 여기는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풀옵션 구조이고요. 실전용 면적이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착한, 물론 선분양이기 때문에 착하기도 하지만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강남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대로 도입되고요. 특히 30년의 건축 노하우를 가진 건축주와 시공자가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완공에 대한 불안감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현장에 오시면은 이미 완공돼 있는 건물을 샘플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1층 주차장이고요. 이런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저렴할까요? 네, 착하죠. 예, 1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6.3평 실전용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9천만 원대를 호가하는데 1억 8천만 원,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가 높습니다.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혹시 임차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염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은 계약금 10%만 들어오시면은 나머지는 임차인 입주일이 잔금일로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투자비는 불과 3천만 원입니다. 자, 3천만 원 그냥 묻어둘까요? 아닙니다. 대출이자 전부 빼고 1년에 얻어가시는 수입 408만 원, 즉 13%의 임대 수익도 얻어가면서 주변 시세, 개발 시세, 교통 확충 이런 거에 의해서 큰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 임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사후 AS라든가 그다음에 임대관리라든가 시설관리를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수 유의 일정 간단하게 좀 챙겨볼까요? 네, 이 건물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오셔갖고 사실이 그런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매물 확인하십시오. 물론 확인하시면 아, 사실이 그렇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위치한 매물 살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삼동 가시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올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본 매물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역삼동이지만은요, 바로 삼성동이다라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삼성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어 천천히 가셔도 한전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쪽 지역은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 특히 계약을 하신 분들 말씀이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밑에 쪽에는 2호선 라인에 선릉역이고요. 바로 걸어서 3, 4분 정도면 바로 더블 역세권, 9호선 연장선이 돼 있는 선정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고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임차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 수혜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통되기 전에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역삼동 본지역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매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남권의 주택들 거의 원룸형이나 3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공급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룸 주택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얼마나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나 한번 주목해 보시죠. 특징들요. 네, 본 매물은 강남 중에 강남입니다. 무려 3개의 역세권, 지하철 2호선 선릉역 하고요. 9호선 연장선 개통된 선정릉역, 분당선, 트리플 역세권을 도보 5분, 6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걸어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7호선과 좌측편으로 가시면 신분당선, 연장선도 지하철 한정거장이나 도보 10분, 15분 때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는 4개에서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 중에 강남,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네요. 일단 역삼동이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 그럼 삼성동 네, 호재도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도 너무 가격이 올랐고요.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본 매물은 그런 호재가 아직도 덜 반영된 가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인허가 절차 빨리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착공과 개발 그리고 준공까지 정말 이 지역은 투자인 오시면은요 앞으로 4, 5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높은 임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향후 개발했던 시세 차익 분명히 얻어갈 수 있다. 특히 롯데칠성 타운 부지와도 두세 정거장. 2정거장이면 갈 수 있으시고요. 9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 앞으로 3단계 구간 계속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강남 지하도시 개발권까지도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 걸어서 10분대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추진되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건물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 또한 일군 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정도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4층에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로얄층에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 자체가 약 13평이기 때문에 다른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넓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임대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두루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삼동에 지어질 저희 투룸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가격 궁금하시죠?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호선 라인 지금 3억대를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 4천만 원 저렴한 정말 초특급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강북권에 있는 다세대주택 가격밖에 안 되는데요. 강남 삼성동 라인에
역삼동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를 놓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원룸이나 쓰리룸은 많습니다. 하지만 투룸 주택, 특히 신축 주택은 없기 때문에 전세가를 평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2억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금 자체는 2억 5천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본 매물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거주 차원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트리플 역세권에 걸어서 5, 6분 정도면 내려가시면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임차,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 기다리고 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고요. 본 지역은 임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임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방권에 계신 분들이 서울 쪽, 강남 쪽에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하기에 알맞춘 매물이다. 연간 수익률을 환산해도 이자를 제하시고더라도요. 연간 10%가 넘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놨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그리고 월세에 대출을 활용한다면 6,500만 원 실제 투자금 예상되는 그런 매물 저희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 분명히 있잖아요. 대표님 몇 가지만 좀 일러주세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선취매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 미리 투자해 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될 때까지 4, 5년 정도 10%가 넘는 안정적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가시고요. 향후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돼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올 때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배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가시면서요. 웃으시면서 팔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매물이었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역삼동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준비한 매물들 다 점검해드렸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 외에도요, 시장에 대한 분석, 이곳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슈퍼맨입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이곳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개최합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545-114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 매물 살펴드렸잖아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 받을 거거든요. 샘플하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더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부동산연구소,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